안녕하십니까. 우리시의회 의사팀장 임상기입니다. 오늘은 어제 개최된 주례회의의 배경과 11월 1차 주례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례회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리시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시의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임시회 및 정례회 상정 안건 등 시정의 주요 현안 사항들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 주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본 11월 1일 개최된 주례회의도 2022년 11월 중 예정된 임시회와 제2차 정례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어제 개최된 11월 1차 주례회의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승인안 12건, 일반 보고안건 3건, 의견 청취안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논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8건으로 첫째, 구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 둘째,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셋째,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넷째, 구리시 통관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다섯째,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섯째, 구리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일곱째, 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덟째,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승인안 12건으로 첫째, 태릉 구리 IC 간 방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 둘째, 건배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셋째, 구리 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넷째,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다섯째, 2023년 국민재산 건립계획안. 여섯째, 주택이동 행정복지센터 계속비 변경 승인안. 일곱째,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구리 실버 인력뱅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여덟째, 재단법인 구리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아홉째, 재단법인 구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번째, 시립 갈매 아이파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번째, 시립 갈매 푸르디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번째, 코로나19 관련 2023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건축물분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고안건 3건으로 첫째, 가능골 공원 기계식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보고. 둘째,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구리 상생교육 발전 협약 보고. 셋째,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전용 계좌 및 카드 업무 협약 체결계획 보고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차 주례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신동아 운영위원장님하고 정은철 의원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신동아 운영위원장님과 정은철 의원님은 지난 토요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불행하게도 우리 구리시 관내 희생자가 한 분 발생했습니다. 초기 단계 신동아 운영위원장께서 상황 관리하시고 당초에 이태원에서 사망하셔서 일산 동국대병원에 상황대라고 가 계셨었는데 바로 운영위원장님
만한 자료 있으면 저희가 바로 지적부터 하는데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에 조금 더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따 저기저기 지금 윤기훈 지사님이 수정한 걸 가져오겠습니다. 그 부서명이 자료 일반에 가서 옮기는 과정에 부서명이 좀 달라져 있으니까 수정된 자료를 좀 보셔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현일 팀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대에 출범해서 운영위원장님과 나머지 의원님들과 협의된 안이 시 집행부에서 앞으로 처리할 안건 등은 주례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또 그 현장에서 보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꼭 하자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고, 그리고 올해 선거가 끼인 해이다 보니까 1차 정례회가 6월 달에 개최돼야 될 게 우리가 9월로 넘어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많아서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임시회를 해야 되고 11월 21일부터 2차 정례회를 시작하는데 그 임시회와 2차 정례회 때 처리해야 될 안건들의 사전 주례회의에 보고할 자료들이 많아서 어제 같은 경우에 총 24건의 안건을 설명해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저희가 점심시간 2시간 빼고 6시 한 반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정리해서 오늘 언론인 여러분께 브리핑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그 브리핑 하겠다라고 밝혔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이런 일련의 절차가 집행부와 의회가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받고 그 보고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본회의장에서 안건으로 통과됐을 때 비로소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인들과 시민들께 알려드렸었는데 이렇게 사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저희 안건들을 해가는 과정도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지고 그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나 또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접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관심 기울여서 보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안건, 필요한 조례, 필요한 동의안이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과정을 좀 거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정례 브리핑이 되는데요. 우리 임현일 의사팀장에서 요약했던 것처럼 총 24건 중에 8건은 조례와 관련된 겁니다. 조례 중에도 3건은 지금 제정조례, 새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5건은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건은 동의안 승인안, 그러니까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안건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그 세 번째는 일반 보고 3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보고는 왜 보고를 한 거냐면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냐면 이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들어가야 될 안건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2건은 조례가 있으니까 군시의회, 그러니까 협약이라든가 MOU라든가 어떤 무호 문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가 대외 기관과 맺는 협약에 있어서는 미리 의회 보고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거해서 보고를 하는 안건이 2개가 있고요. 마지막 의견 청취도 마찬가지다. 관계 법령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꼭 절차상으로 필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된 안건입니다. 요 24건에 대해서 요약한 보고가 그 첨부자료로 지금 아까 부서가 잘못돼서 다시 전해드린 그 자료안이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일람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어제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능한 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앞에서부터 1번서부터 그 요약된 부분들을 조금 보충 설명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새로 만들어졌고 그 법에서 위임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 있고 그 조례안에 의거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겠다. 그래서 관련 부서는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그다음에 2번과 3번은 연관되어진 얘기입니다. 2번과 3번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도와 하수도, 그러니까 상수도와 하수도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들을 일부 감안해서 지금 코로나 전국이 있었던 2020년, 2021년 계속 한시적으로 이런 감면을 해주는 내용을 조례에 담는 내용이 2번과 3번 조례 내용이고요. 이건 수도가와 하수가가 소관 부서입니다. 네 번째 있는 통반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은 통반 설치 조례에 우리 통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수택 2동에 옛날 담양시장 지역에 새로 공동주택이 건립돼서 거기에 2개 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구수로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있는 건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역시 거기 고향사람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올해 시행이 되는데요. 올해부터 그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어제 그 관련 문제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구리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구리시가 아닌 자기가 현재 주민등록 거주하고 있지 않은 그 기초자치단체나 도 바깥에 있는 다른 지역에 기부금을 낼 수 있고 법률적으로 그 기부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기부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 같은 거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받은 자치단체에서는 그 기부금 중에 일부를 답례품으로 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지방이 자꾸 지금 인구가 줄어서 소멸되고 거의 고향이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수도권에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제가 뭐 고향에다가 여유 있는 돈을 좀 기부해서 답례품도 받고 그러면 그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에서는 고향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고향에 있는 그런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 소멸을 막고자 하는 법률인데 이게 특정한 고향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하니까 우리 시도 조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넘기셔서 여섯 번째는 그 노인장애인 복지과에서 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인데요. 이거는 전속기한을 연장시키는 아직도 기금의 필요성이 있어서 연장시키겠다고 하는 아니고요. 이건 노인장애인 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7번과 8번이 보건소 사항인데요. 그 7번에 있는 그 조례는 개정 조례안은 공교롭게도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언론으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그 위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심폐소생술을 받는 어떤 그 시민들에게 참여했다고 뭔가 이렇게 좀 그 캠페인성 뭘 주려면 뭐하고 연관되냐면 공직선거법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 거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조례에 이렇게 근거를 해놓으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답례품 또는 뭐 홍보물 같은 거를 홍보품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겠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8번은 그 새로 재정 조례안이었습니다. 재정 조례 하겠다고 지금 가져온 안인데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걸리면 되게 아프다고 하는데요. 이 대상포진을 현재는 우리 구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시가 대상포진 그 백신을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65세 이상 전체 시민에게 하겠다고 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조례안이었고요. 이제 9번서부터는 9번은 태릉하고 여기 우리 IC 간의 광역도로 확장공사 계속비 변경 승인안이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쪽 신내동 넘어서 태릉 그 넘어 들어오는 내려오는 로터리서부터 우리 구리 IC까지 지금 도로에서 확장공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서울시와 구리시가 연결해서 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구리시는 한 200여 건, 서울시도 그래서 한 400억 정도의 규모의 확장 공사였는데 구리시의 요구가 시민들의 특히 그쪽 동부동 쪽의 시민들의 요구가 방음벽 설치입니다. 방음 터널. 그래서 그동안 이 방음 터널이 상당히 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그 LH의 광역교통 분담금, 그래서 갈매지구 분담금, 왕숙 신도시 분담금 등등을 합쳐서 지금 한 1,100억 정도의 공사비 확장이 되어져서 시행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좀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의 계속비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승인안이었고요. 그다음에 10번에 있는 건배 근린공원 공영 주차장은 어디냐면은 지금 그 뉴타운 2구역, 수택 1동 뉴타운 2구역, 여기서 구리초로 가다 보면 오른쪽 번에 건배공원 아래쪽에 진즉부터 지금 인창천을 현재 복개해가지고 복개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생태하천 공원하든 공원화를 하든 거기에 있는 주차장 수요를 대체할 수요가 필요해서 건배 근린공원 아래쪽에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겠다. 그런데 그 사업이 현재 사업비도 좀 늘어나고 기간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 변경 승인안으로 올라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전통시장 제2공용 주차 빌딩 건립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옛날 수택일동 그 동사무소 있고 파출소 있던 그 부지, 거기에 지금 짓고 그 바닥 공사 끝나고 있는데 여기에 층수를 하나 증축하고 뭐 등등의 그 기간도 조금 늘어나게 되고 사업비도 좀 늘어나니까 그 내용에 대한 변경 승인안이 올라온 겁니다. 다음 그 12번은 뭐냐면요, 체육관 지금 우리 쪽 동은 일동 하담부 쪽으로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토지 매입을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 그 토지주와의 소송 관계가 걸려서 지금 실기 원래 예정했던 기간보다 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비로 더 공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이고요. 13번은 법정사항입니다. 이제 올해 1차 정례회 기간,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계획안을 내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거기 있는 것처럼 크게 4개 안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4차 산업혁신성장센터 건립계획안. 이건 그전 주례회의 때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고요. 갈매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우리 자체 개발하는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구리시 노인복지관 증축계획안. 원래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그 노인복지관이 지금 사업비가 늘어나고 기간이 연장되어져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내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그 뒤쪽에 있다 안건 나올 텐데 가는골 공원의 기계식 공영주차장,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 그 아래쪽에 기계식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라는 것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갈매 복합 커뮤니티 센터. 이것도 뒤쪽에 회계과에서 단독 안건으로 보고된 건입니다. 그래서 갈매동에 그 복합 커뮤니티, 갈매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자리하겠다는 요건 4개가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들어갈 내용이어서 담당 회계과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14번째 수택이동 행정복지센터 여기 계속비도요. 아시겠지만 수택이동 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가 무척 좁아서 그동안 여러 절차를 꽤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가지고 뭐 전시장, 현시장 이렇게 될 때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이 계획안은 원천공원에 그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그런데 현재 이것도 물가 상승이라든가 건축 소요 때문에 사업 기간과 사업비를 변경해서 계속비로 승인 요구하는 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민간 위탁 동의안인데요. 그 구리 실버 인력뱅크 여기도 일단은 원래 지금 민간 위탁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되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사업개시공사 증가로 인한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인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과 17번은 재단의 출연금을 내는 안입니다. 현재 구리시에 지금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이 있는데요. 두 개 재단에는 그 운영비 중에 일부를 시의 일반 예산에서 출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출연도 역시 의회 동의 사항이니까 동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신 것처럼 청소년재단에는 28억 342만 원,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는 29억 8,453만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겠다는 동의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과 19번은 둘 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여기는 재계약입니다. 현재 두 군데 어린이집은 계약기간 3년으로 위탁을 했었고 다시 이제 기간이 도래해서 다시 그 민간위탁을 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체와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의지고 그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이것도 국가정보 시책처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가 그 가게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해서 임대 그 건물주 중에 그 자기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신 분들에게 건축물분 해당 건축물분의 재산세 중에 일부를 감면해주는 그게 교회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어가지고 감면 동의안 올라온 거고요. 그다음에 21번이 아까 공유재산 관리기관에 들어있는 단골공원 교문 1동에 있는 거기에 기계식 주차장 지하에 땅을 파서 그 지하에 약 70여 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그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안을 보고한 겁니다. 그 22번은 그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구리남도 교육지원청하고 구리시가 협약을 맺겠다는 안입니다.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 관련 예산 보조 같은 거를 하겠다는 거고 어제 우리 의회에서는 차제에 그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학교 시설을 부담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안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23번은 지금 국가적으로 그 민간에 가고 있는 보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 관리하는 주체와 협약을 맺어야 되는 이 역시 또한 의회 동의 상황에서 올라온 거고요. 24번에 있는 도시계획과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하는 일단 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나서 10년이 경과된 장기 그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의 현황을 보고하고 의회가 그 미집행 시설 중에 빨리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그런 의견을 받도록 지금 관련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의견 청취안을 올라오는 안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제 이게 오전에 2시간, 오후에 한 4시간 반에서 6시간 반에 걸쳐서 집행부의 이런 그 24건의 안건을 설명 듣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 또는 조금 미진한 점,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 또는 의견 전달을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자료가 미진한 부분은 의회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이후에 다음 주에 열리는 임시회나 아니면 11월 21일부터 열리는 2차 정례 안건으로 올라와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더 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네. 여기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파업뉴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6번에 보면은 장애인 복지주민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사회에 참여하려면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님께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제 어제 이 다루는 안건은 특별히 여기에 있는
장애인 복지 기금의 설치 목적이 우리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들의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구체적으로 현재 그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금을 이용해서 어떤 일자리 확충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다루지 않았고요. 중요한 건 이 기금이 계속 있는데 요즘은 필요 없는 기금은 일반 회계로 폐지하고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 회계로 뭐 합치하기도 하고요. 또는 더 이상 출연의 의미가 없으면 기금에다가 출연을 중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살펴보는 아닌데 여기 조례는 원래는 2022년까지 이 장애인 기금이 존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의 판단은 아직도 장애인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인 기금이 더 존치해야 되겠다. 5년은 더 놔두겠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은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네. 예, 신문이 문준 기자고요. 네. 24번에 보시면 네. 그 시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이 있는 거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름도 혹시 들으실 게 있으신가요?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 그래요. 네, 일단 이제 대부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뭐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시가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들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뭐 도로든 공원이든 뭐 학교든 등등의 여러 시설을 일단 지정을 해놓고 네. 이 예산 여건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데 네. 총량은 많이 지정해놨는데 이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그걸 다 못해서 늘 묻혀나갑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적으로 20년이 지나면 그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시효돼 버려요. 네. 그래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10년 이상 되는 건서부터는 이 안건처럼 보다 체계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관리를 미집행 시설 관리를 하라는 거고 네. 그래서 애써서 지정해가지고 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 도시계획 시설 지정을 해놨는데 그냥 기간 지나서 도과해서 20년 지나서 시효해버리면 그동안 맡기신 토지주들도 어렵고 그동안 묶어놓은 시도 하니까 이제 일단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실효성 있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돈입니다. 네, 거기 있는 것처럼 일단 한 7,151억이면 이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한다는데 저희 예산에서 7,151억을 꺼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네. 청취하고 이제 사안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될 것들이 뭐 추려진 것들이 좀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어제 그런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도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10년 이상 되는 이런 걸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받고 하는 이 시스템이 2013년부터 시행됐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2013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그 해제를 권고한 내용,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집행된 그런 일련의 자료들을 우리 의회로 다 정리해서 제출해 다오. 그 다음에 그 리스트로 쭉 준 장기 미집행시설 220건인가 198건, 202건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전부 좀 엑셀 파일 만들어가지고 해서 주면 어차피 우리가 의견서를 내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해제해야 되니까 그 자료로 써서 의견을 내겠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받으면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법무위원실의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리시에 우선적으로 그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하는 것, 그래서 시민의 국리에 도움되는 게 어떤 건지 집행부에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24건, 총 24건에 대해서 설명 및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 들었는데요. 네. 그 자리가 그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개진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 네, 같은데 이 안건 중에서 의원님들의 이견이나 네.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나왔던 안건은 어떤? 이제 요약하면 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집행권자인 시장의 공약 사업이 무척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약 사업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지금 안건 중에도 시장의 공약 사업 해소를 위한 안건들이 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이게 맞는 사업인지 또는 이게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구리시의 재원 구조를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책 또는 의견 제시들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예를 하나 드리면 아까 언뜻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상포진 관련해서 예방접종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주면 이것도 선거법하고 문제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65세 이상 되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선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게 지금 대부분 국가가 예방접종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정 여건이 가능하고 국가의 살림 여건이 되는 데서부터 지금 차례대로 해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면은 천연기며 이런 것부터 이렇게 해서 건강을 쭉 관리해가고 있는데 과연 대상포진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 거냐? 마침 보건소장님이 의사이신데 의사인 보건소장님이 새로 채용이 되셔서 올라오셔서 그 자료를 얘기했더니 자료가 있대요. 아직 국가가 무료로 그 백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줘야 될 우선순위 중에 대상포진이 8위쯤 된답니다. 아니 이 국가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해야 될 이 백신 접종을 못 하고 있는데 구리시가 8위에 해당되는 대상포진을 왜 하지? 의문을 제기한 결과 우리 신임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낸 공약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 무료 접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라는 강한 질책들이 좀 있었고,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변경을 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주차 문제가 좀 시급합니다. 우리 특히나 구시가지에 사시는 많은 시민들, 우리 시민들이 제일 우리 삶의 질에 있어서 어려운 게 지금 주차 문제이거든요. 교문일동이 됐던 수택 구시가지가 됐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시장 또는 이 선출직 공무원들의 공약 중에 주차장 건립 사업이 우선인데, 어제 예를 들면 건배 근린공원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가 어떤 또 실효성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계획에 의거하면은 2024년까지 건배 근린공원 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당 위치가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택 일동 뉴타운 2구역 해당 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배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그 앞이 그 수택 2구역에서 도시계획도로 예정되어 있는 그 도로가 세워져야 진입이 가능한 주차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의문 제기가 된 거죠. 그러면 수택 뉴타운 2구역이 2024년까지 완공이 되어져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실질적인 주차장 활용이 가능하냐? 아직 확인 못했다는 거죠. 일단 처음 초기 사업에서 철거 과정에 무슨 협의를 따라서 그런 부분을 더 협의하시고 단계 계획도 그런 것들을 좀 정치하게 좀 해달라. 그런 주문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공유산 관리 계획안 중에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갈매 복합 커뮤니티 센터,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변경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그동안 진행되던 사업은 재정사업, 즉 시의 예산으로 약 사업비가
50억 정도 들여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원래 계획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5월에 입주하게 되어 있는 계획이었어요. 실제 계획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 삽도 못 두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걸 새로 시장이 바뀌어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저런 사항을 하니까 이걸 뭘로 바꾸냐면 위탁개발 방식, 즉 캠프라든가 또는 다른 도시공사에다가 외상으로 짓는 건물이죠. 외상으로 먼저 짓고 그쪽에서 사업비 내서 진 다음에 우리는 사용료 주고 20년간 뭐 이렇게 하는 방식. 여기 지금 우리 여성행복센터 그 캠프의 그 위탁관리 방식으로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냐면 870억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240억짜리를 870억으로 이렇게 바꿔서 기간은 당초에 2023년 5월이었던 거를 2027년 3월까지로 하겠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갈매동 주민들 입장에서 이 방식을 그래서 2027년까지면 현 시장 임기도 바뀌는 상황인데 이게 이 방식으로 더군다나 사업비 이렇게 진행시켜 가면서 또 하나 그전 8대의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캠프에 의한 개발 방식이 과연 재정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캠프를 배울리는 사업이냐에 대한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커다란 절차 진행 없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논의됐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번에 유문재단 7번이요? 네. 이걸 보면은 먼저 의장께서 얘기했듯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었는데 네. 구리문화재단 출연금이 한 25이면 큰 돈인데 구리문화재단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주 전에 제안을 할 때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시에는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이 2개가 있고요. 공기업은 그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사장을 임용하면 그 사장의 책임하에 회사가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이 있는데 재단은 공기업하고 좀 달라서 재단은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사장 밑에 실질적으로 그 재단 운영을 맡고 있는 대표이사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 체제거든요. 그러면 그 특례 시장은 틀린 건가요? 아니 특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그 자료를 보면 수원 특례시 얘기죠.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수원 특례시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구리는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거 말고? 일단 규모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 입장에서는 시장에게 인사청문회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는데 시장의 권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게 그래서 시장이 적어도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대표이사까지를 청문회 하자는 것은 과하다고 여겨져서 일단 1차적으로 지방공기업 그 사장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하고 만약에 그 결과가 시민들이 보기에 양질의 인재를 선발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도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면 뭐 좋지요. 근데 첫 술에 배부를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만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 21번 그 기계식 공용 주차장 이런 부분가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주차 대수가 워낙 적은데 현재 그 구리시 전체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구리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와 대비됐을 때 제가 그전에 듣기로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과연 지금 근데 그 의회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만 보면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에 갖고 있는 땅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셔야 될 텐데 그한
방안을 혹시 이 공간 안에서 의원님들과 토의나 의논을 하신 게 혹시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하신 그 자세한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관련 부서에 통계치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기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수가 몇 명인지, 차량 보유 대수가 몇 명인지, 그래서 차량 등록 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인지 그런 통계 자료는 제가 현재 그뭐 암기하거나 계략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아마 공동주택으로 개발된 지역은 최근에 개발된 그 공동주택 개발 지역은 사실은 자체 주차소유가 다 거의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는 지은 지 한 20년 이상 되는 지역, 우리 구의로 치면은 인창 택지개발단지, 그다음에 도민 29단지 여기 같은 경우는 옛날 지역에 비해서 지금 주차 실제 차량 보유 대수가 많아서 일부 주차난이 존재하는 게 있고요. 더 심각한 곳은 대부분 단독주택 구시가 있는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늘 시장들이 또는 의회도 늘 관심을 가지고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지정해놓고도 개설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단계적으로나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시장 안에 있는 제2공영 주차장, 거대 근린공원 등등, 그다음에 갈매 지역도 실제 배수지 지역 인근에 배수지 활용하는 그런 배, 또 오늘 어제 보도된 거 보니까 시장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자료도 내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하여튼 재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일단 기간도 필요하고 재원 우선순위. 그래서 21번에 이제 그 기계식 공용주차장은 뭐라고 설명을 저희들한테 하는 거냐면, 상대적으로 토지 확보가 현재 공원이 우리 가양골 기계식 공용주차장은 이쪽이 실제 공원 부지인데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복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일단 법률적인 도시계획상으로는 주차장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2번 기계식으로 지하를 하면 소유할 수 있는 토지가 작다. 그래서 해보겠다는 거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뭐였냐면 지하로 지금 6층까지 파가지고 12대씩 이렇게 듣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를. 그러면 결국 그 기계식 장치의 안정성에 대해서 확보가 됐느냐. 우리가 소위 지상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도 기계 결함으로 인해서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태반인데, 만약에 지하로 놨다가 그 기계 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야말로 해놓고 던지려는 거고, 또 어제 예상으로 60억 정도 됐나요, 정원처럼님? 가는 거기도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홍장님. 예, 프리스타일저 손주입니다. 저는 이제 11번 네. 구리 전통시장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시민 편의를 위해서 특히나 구리시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주차장 같은 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2주차장 같은 경우는 4층에서 5층으로 336면에서 390면으로 이제 추가 증축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짓는 공공시설이 일부 업자들의 복거리로 전락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언론에 거론해도 시나 의회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몰라도 2012년 달에 119면으로 증정된 제1주차장이에요. 네. 거기가 지금 현재 보시면 그 앞에 장집들로 해가지고 상인의 주변으로 점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제가 최초로 기사를 썼었고, 네.
지금 그 상인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호떡집 하나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분명히 거기는 이 도로고 다 전부 다 불법점포 아닙니까? 호떡집이 7년 전에 독소 사는 여자가 6천만 원에 그걸 팔았습니다. 지금 업자한테. 지금 거기가 다 1억 이상이고 월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 돈을 시에서 받냐? 지금 최초 진 사람들이 계속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들 주머니로 따박따박 돈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게 구리시 의회도 작년에 제가 의장 김영수 의장님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기사를 썼더니 이 포장마차 한다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설득을 하도 안 되니까 시에다가 뭘 냈냐? 각서를 썼습니다. 전매, 임대, 매매를 할 경우에는 자진 철거를 하겠다고. 네. 그 서류가 구리시에 있거든요. 그거 갖다가 경찰서에 제출만 해도 다 철거가 가능합니다. 근데 시민 편의를 위해서 비용을 내면서 공공시설을 지으면서 의회나 시나 관심은 없어요. 그냥 무기라는 것도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뭐 공사 지연되면서 철거 수급 때문에 비용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또 제가 정보를 입수한 게 제2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1층 쪽에 저쪽 모텔 쪽으로 해서 일부 상가가 들어옵니다. 일부. 상가요? 예. 기존에 철거했던 포장마차들 몇몇 군데에서 들어온다고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관련된 분한테도 그 얘기가 진실이라고 제가 확답을 들었어요. 한 6개에서 7개 정도 들어온다고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좀 조사 좀 하셔가지고 네. 시하고 좀 진지하게 의논 좀 하시고 네. 진짜로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은 뭐 건축비고 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즉에 이 정례 브리핑을 했었으면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했었으면 우리 송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여기 계시고 전 늦게 오셨는데 양경애 부의장님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양경애 부의장님이나 우리 정은철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이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후에 그 제1공영주차장과 관련된 기회가 있으면은 필히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전달해 주신 상가가 들어온다거나 다시 노점상이 되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 뭐 각별하게 한번 챙겨보라고 얘기할 거고요. 제2공영주차장은 여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층수 올리고 그러면서 사업이 좀 늘어나고 기한 좀 하는데 일단 공영주차장 초기 개설 시기부터 제1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회가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손영원 부장님. 18번과 19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 행감에서도 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각 과별로, 국별로 네. 같은 시설인데도 인건비가 천차만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강제할 수는 없지만 좀 집행부에 가능하면 과별로, 국별로 좀 어느 정도 인건비 지급 기준액, 표준 기준액을 만들어서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게 그때 행감의 의견이었고 네. 지금 제출된 동의안을 보니까 그게 반영됐던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주안점은 어제 그 동의안과 관해서 관심사는 뭐였었냐면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행감에도 어떤 얘기가 됐었는데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제와 관련되는 일이어서 현재 아이들 학제가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학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 어린이집들이 상황에 따라서 개소 시기에 따라서
어떤 건 5월부터 시작되는 거, 어떤 건 7월부터 시작되는 거.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거 3년 하고 나서 다시 하면 또 3년이 되니까 기간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뭐 이경희 의원님, 정은철 의원님, 또 신동환 위원회장님 등 다들 어차피 조례가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차제에 맞추자. 그래서 다음 민간인탁 동의안을 3월 1일부터 학제가 이렇게 일치되도록 하자는 주안점이 하나 있었고요. 어제는 이게 공교롭게도 사실은 같은 과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어린이집 동종의 민간인탁 동의안이어서 특별히 예산상은 아마 같은 과에서 적용 기준이 비슷할 텐데, 다만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하나 지적됐었냐면은 이제 두 군데 정원은 다릅니다. 두 어린이집이 정원이 다른데 그 정원에 대한 민간인탁 비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근데 그거는 딱 인원에 비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 곳이 뭐 80몇 명이고 한 곳이 뭐 50몇 명이면 우리가 비례해가지고 금액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규모 이상 되면 예를 들면 조리사가 한 명이었다가 2명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있고, 그래서 사업비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설명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 혹시 이후에 본회의장에 다시 민간인탁 동의안 들어올 때는 그렇게 적용된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저도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승호. 조금 지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의장님이 알고 계시거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앞에 그 포장마차가 정식으로는 8개였고 그 외에 또 4개가 생겨가지고 12개였는데 상인들이 좀 더 인위적으로 늘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전 시장이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 취재를 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10년 이상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법을 떠나서 시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일부 업자 장사하시는 분들만 지금 그 사람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1층에 뭐 임대가 들어간다고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진짜 거기 오래 하신 분들은 무지하게 쫓겨났습니다. 그 인터뷰 거 지금 영상이 아직도 있는데 그걸 뭐 그렇게 해결했어야 되느냐. 그 당시 얘기가 나왔던 게 1층에다가 정식으로 임대를 놓고 들어오게 좀 해주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무자비하게 그걸 다 밀어붙였어요. 용역을 사가지고. 그래서 의장님이 물론 아시겠지만은 다시는 그런 일이, 그분들요 시장님 3번 바뀔 동안에 다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박스들 다 돈 투자해가지고 전기 수도 다 땡겨서 했던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진짜 이건 민생을 좀 보고 하는 건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충분히 해당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아직 공사를 더 연장해서 하겠다는 안이 의회에 올라왔던 사항이고, 이후에 아마 이제 완공 즈음에 가면은 그 시설 또한 민간인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다음에 그 시설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또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 즈음에 아까 말씀하신 혹시라도 그다음에 철거 즈음에 뭔가 그 상인들과의 약속 또는 뭐 계약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래서 말씀하신 어려운 부분들이 좀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어제 조례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룰 시점은 아니어서 어제는 저희는 오히려 그랬었어요. 왜 기간이 이렇게 원래 예정된 기간에서 늦어졌느냐. 관련 공무원들 답변은 그 부분의 그 정리, 불법 노점상 정리에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원래 그 공사 계획 기간보다 늦어졌다는 답변을 들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 시점에 가서 꼭 잊지 않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매일보 김동원 기자입니다. 지난번 1차 전매 때 말씀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요청하죠. 네. 전화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도시공사나 그 농산물공사가 이제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요것과 상관없는 지금 다른 네네.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네, 지금 거의 끝난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제가 질문을 못 드린 부분인데 네. 지금 권 의장님이 이제 그 집행부에 지금 이제 뭐 요구를 보내셨는지 요즘 확인되지 못했습니다만 임원 추천위원회랑 인사위원회 지금 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 중복 부분이 약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문회하고 임원 네, 추천위원회하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혹시 그래서 좀 조금 달라고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자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행 그 지방공기업법에는 공기업 그 사장, 그 대표를 선임을 하는데 또는 뭐 대표뿐만이 아니고 상임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의 임원을 그 선발하는데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임원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공기업법과 공기업법 시행령에 넣어놓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지방 공기업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지방 공기업의 임원 선임권을 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줬을 경우의 문제 때문에 권한을 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은 임원 추천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이 2명, 해당 공기업에서 2명, 그리고 의회가 3명을 추천하는, 그래서 7명의 임원 추천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사장 후보자들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배수 범위 내에서 사장 임명권은 역시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행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을 할 때보다 폭넓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라는 법 취지 인정하고요. 그나마 진일보한 겁니다. 인사청문회는 그 다음 단계에서 작동을 하죠. 예를 들면 그렇게 만들어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가 됐건 3배수가 됐건 소위 사장 후보자를 선임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걸 전속적으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 중간 과정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그 후보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장으로서의 자질, 정책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한번 확인해보는 절차를 가지자. 뭐 그런 정도의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의 권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전속적으로 방해하지는 않고 보조적 수단으로 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저가 자치단체장이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안이다. 그리고 그렇게 추천된 사람 중에 정말 검증되고 정책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시를 위해서도 좋고 그 기업 공기업을 위해서도 좋고 당사자를 위해서도 좋다. 그런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임원 추천위원도 그시 2명, 의회 3명, 자체 기관에서 2명, 7명. 지금 지난번에 인사위원회 부분도 이제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부분도 똑같이 7명 추천이잖아요. 아니요, 그건 인사청문회는 의원들이 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추진하시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받게 되면은 7명이 네네. 같은 지금 임원 추천위원회가 지금 7명을 선정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같은 형태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임원 추천위원은 지방공기업법의 자격 요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공인회계사라든가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 있다든가 의회에서 판단할 때 경험이 있다든가 뭐 이런 저기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회가 추천한 전문가 또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건 비공개적으로 서류 검증을 하거나 인터뷰 정도를 하는 거고 의회가 제가 얘기했던 의회 인사청문회는 그 과정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에게 전속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든 또는 부의 의결로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냥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제하지 않는데 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그 국무위원의 능력, 자질
거기서는 심지어 도덕적 부분까지 보는 거고 이제 지방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도덕적 부분 그건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권 중이라도 해보자 그런 정도의 아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여기. 예, 왕경이고 김식기자입니다. 네. 우선 우리 시의회에서 주기적인 브리핑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제가 20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번이요? 네. 이게 목적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주느냐 하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아직 그게 그냥 무슨 제도적인 보완이 없잖아요. 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받는 겁니다. 네. 네. 이런 보완이 좀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내가 들어보면 실제로 그렇게 해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것이 없는 건지. 설명드릴까요? 네. 네, 어제 집행부의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취지는 실제 그 건물을 가지신 건물주들이 이 어려움, 코로나 전국의 어려움에 나름대로 동참해서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내려주시는 그런 건물주들에게 뭔가 세대상에 도움을 줘서 혜택을 줘서 보다 많은 건물주들이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과정은 어떻게 어제 저희들에게 설명을 했냐면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뭐 가격이 내려진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세청 관련 자격이 필요하고 오히려 저희는 어제 이제 어떤 점에 우려를 또 했었냐면 실효가 있느냐 문제 하나 이 제도를 이렇게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는 이미 그건 올해도 했던 제도거든요. 올 초에 이건 내년도에 그렇게 올해 본 재산세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담는 내용이고 이미 코로나 전국에서 올 초에 작년도는 재산세 할 때 이미 실행을 했었는데 뭐죠 금액이 7천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7천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재산세 감면된 내용이 한 7천만 원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려주신 분들 중에 혜택 받으신 분들이 있다. 다만 저희는 어떤 것들이었냐면은 물론 이렇게 동참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다른 분들이 동참하는 분인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어떤 더 어려운 시민들의 세금을 이게 보조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논의들이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지적을 했었어요. 임대료 10만 원 내리겠다고 그 계약서 썼는데 실제로 이거 선정하다 보니까 세금에서 한 30만 원 등을 본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냐 형평에 뭐 이런 내용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오늘 이런 브리핑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은 깜깜하게 집행부가 뭘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과정에 전혀 우리 언론인들도 또는 시민들도 전혀 알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로만 보도자료 보고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중간 과정쯤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니 아직 이거는 저희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계속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 조금 더 보강 취재도 좀 해주시고 혹시 미심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셔서 최종적으로 의회가 의회의 권한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브리핑 시간을 갖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구리시 의회 일정 경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사실은 처음 하는 일이어서 지난번에 한번 시범가동을 했었고 오늘이 처음이었는데 아마 이렇게 우리 사무과장님이나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우리 홍보팀장이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오늘 여기서 질문했던 내용들 추가적인 것까지 좀 정리해서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 내용들이 혹시 메모 안 되신 부분이 있거나 여기 오늘 참석 안 하신 분들도 기사 쓰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오늘 뭐 저하고 백브리핑 하는 과정에 저희가 놓친 부분들은 오늘 설명 들으신 거에 보강해서 더 기사를 쓰시면 좀 더 살아있는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